자, 판매형 리스입니다. 판매형 리스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이 제조하거나 구입한 그런 자산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금융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죠. 그래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이 금융 리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금융 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금융업자인 반면에 리스회사 같은 금융회사인 반면에 이 판매형 리스 같은 경우는 리스 제공자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금융 리스도 제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판매 수익과 금융 리스에 대한 이자 수익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에 판매 수익과 금융 리스에 대한 이자 수익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에 이 리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낮게 적용해서 이자 수익을 낮추면서 동시에 판매 수익을 높여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자 수익은 리스 기간 중에 일어나고 판매 수익은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 자체를 매우 낮게 해서 이자 수익을 낮춰버리면은 이 판매 시점에 판매 수익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어떤 이익 조작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판매 수익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이익 조작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판매형 리스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리스 제공자인 금융 리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자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 1년 초 시장 이자율이 8%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이자율 8%를 적용한다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일단 금융 리스이기 때문에 리스 채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 제공자 입장이죠. 판매형 리스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리스 제공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리스 제공자인 금융 리스를 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스 채권을 인식해야 되겠죠? 금융 리스이기 때문에. 자, 금융 리스에서 리스 채권은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리스 기간이 4년이죠. 4년. 그리고 리스 기간 종료 시에 반환 조건입니다. 소유권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게 아니고 다시 리스 제공자로 반환되는 그런 조건이죠. 매년 말 리스료 지급액이 350만원이고, 자, 리스 자산 반환 시에, 즉 리스 기간 종료할 때 리스 자산을 다시 반환하는데 예상되는 잔존 가치가 100만원인데 리스 이용자인 주여름이 보증하는 금액이 60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태풍 리스 제공자가 리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35만원의 직접 비용, 즉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동거래로 인해서 리스 개시일인 X 1년 초에 인식할 수익과 비용의 순액, X 1년 초에 인식할 순이익 금액을 요구했죠. 자, 이 판매형 리스인 경우에는 일단 리스 채권 금액이 리스 개시일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리스료 350만원이 4년간 유입되고 리스 기간이 4년이죠. 그래서 350만원이 4년 유입되고 4년 후 자산을 반환받음으로써 자산의 잔존가치 100만원만큼이 다시 유입된다고 봐야겠죠. 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자산을 다시 반환받기 때문에 예상되는 잔존가치 금액 100만원만큼이 다시 현금에 유입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자율 8%를 적용하기 때문에 8% 4년
연금 현가계수와 현가계수 8% 4년 연금 현가계수 현가계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3.3121 0.7350.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 미래 현금 효율의 현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가가 1, 2, 3, 27, 350 나옵니다. 그게 이제 X1년 초에 인식될 리스 채권이죠. 그래서 리스 채권은 이와 같이 이제 시장이자율이 8%이므로 여기서는 유효이자율이 8%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X1년 말 리스 채권 금액은 기초금액의 1.08 곱하고 그 다음에 매년 말 현금 흐름 350만원 빼야겠죠. 그렇게 해서 X1년 말 금액 나오고 이렇게 쭉 가서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서 이 리스 자산의 잔존가치 100만원이 남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리스 자산 반환 조건이기 때문에 반환 자산의 잔존가치 금액을 쓰는데, 만약에 매수 선택권 행사 등을 통해서 이 리스 자산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여기에 매수 선택권 행사 금액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약정 금액이 들어가고 그 금액의 현재 가치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이 리스 채권 금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조건인 경우는 리스 자산 금액, 리스 자산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그 자산의 잔존 가치가 들어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금액이라든지 매수 선택권 행사 금액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매와 이자 수익을 동시에 인식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1년 초에 일단 매출액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 자산의 제조 원가가, 에어컨의 제조 원가가 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산의 원가는, 판매했을 때 자산의 원가는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래 현금흐름의 현가 1, 2, 3, 2, 7, 350만큼 매출을 인식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잔존가치 중에 보증한 금액 60만원을 뺀 나머지 40만원이 무보증 잔존가치인데, 무보증 잔존가치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매출액 있죠, 매출액. 리스 채권 금액 구할 때 여기에는 무보증 잔존가치, 그러니까 보증 잔존가치 60만원 뿐만 아니라 무보증 잔존가치 40만원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무보증 잔존가치는 사실상 리스 이용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아니죠. 리스 이용자는 60만원만 보증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 이용자가 보증하지 않은 6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판매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보증 잔존가치 40만원의 현재가치 금액만큼은 매출액하고 매출원가에서 동시에 빼줘야 됩니다. 동시에 빼주면 각각의 매출액, 매출원가가 나오고, 자, 이때 리스 제공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사실상 이 판매비입니다. 판매비. 리스 제공하면서 동시에 판매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판매비로 봐서 X1년 초에 바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를 빼면 그 차액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X1년 초 금액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2977350 답이 3번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매출액 계산할 때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가 1250만원 나와 있는데 X1년 초에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출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매출액 한도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이 문제에서는 X1년 1월 1일 리스 개시일에 어떤 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즉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X1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요구하면 여기 이 금액에다가 X1년 이자 수익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스 제공자가 금융 리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인식을 해줘야 되죠. 자, 따라서 여기 이 금액에다가 X1년 이자 수익, 즉 기초 리스 채권 이 금액에 시장이자율 8%를 곱해가지고 이자 수익
수익까지 포함해서 당기순이익의 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X1년 초에 금액만 요구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 제외하고 그냥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뺀 이 금액이 X1년 초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해설에 회계 처리 제시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